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순실이 빠진 최순실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신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증인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밝혀줄 이른바 올림머리 손질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 4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황태순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틀째 청문회가 뜨거운데 오늘 청문회의 핵심 인물 단연 이제 김기춘 실장입니다.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고 그 모습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고요.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사람인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 비서관이 이런 황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내용에요. 증언이 거의 무한대에 가깝고 추후 증인은 여기서 안봉근 본인을 말합니다. 형사상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위험이 있는 등 헌법상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더 재밌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증언이 이게 이제 딸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자신의 딸이 전 국민에게 상중돼 심각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또 사춘기로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에게까지 영향이 미칠 것이 자명한 저희가 그 내용만 추렸거든요. 자, 질문이 이 변호사님, 네. 이 무한대에 이를 것 같다라는 거는 본인이 그렇게 많다는 걸 자인한 셈 아닌가요? 뭐 이제 안봉근 그 제2부속실 들어오면 비서관이 들어오면은 뭐 증언 때 쓴다 그러면 정말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보안 실세, 보안 손님이란 거부터 다른 거보다도 제2부속실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야말로 뭐 여자로서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네. 부분까지도 다 물어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무한대에 가깝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는 본인 생각인 거고요. 이제 저는 최순실이나 이런 사람을 떠나서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공복을 먹고 모시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끝까지 나라 녹을 먹었던 사람으로서의 책임은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 청문회에는 본인이 나와서 증언을 거부할 수는 있어도 저는 자리에는 출석은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조차 기대하는 게 이제는 바보가 돼버린 게 현재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걸 보면 되게 궁금해요. 뭐가요? 그동안 검찰은 뭐 했는지. 검찰은 지난번에 이재만, 안봉근, 문고리 3인방 중에 정호성만 지금 기소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우리 세간에 정치판에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별로 안 좋은 그 수많은 추문들을 알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검찰이 그걸 몰랐을 리 만무하고 또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 등등등으로 봤을 때 실제 보면은 모르겠어요. 증거 딱 거의 모든 거 떨어지고 증거 인멸의 우려는 별로 없다 손 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검찰이 좀 더 어떤 실제적 진실을 파헤치면서 사실 구속 기소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보면은 물론 짧은 시간에 특별수사본부에서 쉽진 않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런 식으로 놔두고 저 불출석 사유서가 얼마나 지금 회개망측합니까? 오만하다는 얘기도 있죠. 아니 지금 보면 정신 아직 못 차린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조만간 특별 검사에 의해서 대면 수사 받아야 될 판인데 지금 문고리 1998년부터 20년 가까이 대통령 옆에서 보좌했다는 그야말로 문고리 중에 문고리였던 안봉근 비서관이 저렇게 당치도 않는 어떤 이유 변명을 대어가면서 못 나오겠다. 정말 자세가 아니죠. 어제 이제 영어의 몸이라고 최순실 씨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또 고등학생 또 딸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 지금 사춘기 딸에게 상당히 영향이 안 좋은 영향이 미칠 것 같아서 못 나온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안봉근 비서관 입장에서는 자신의 딸이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 아주 민감한 상황에서 또 아버지가 그렇게 안 좋은 일로 국회에 출석하는 모습이 상당히 딸한테는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 사춘기에 접은 청소년들이 이번에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정유라 씨의 부정특혜 입학 때문에 상당히 많은 상실감과 허탈감,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럼 이런 자신의 딸이 아닌 다른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이 악영향을 끼친 이 사태에 대해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다면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안봉근 전 비서관, 그리고 또 지금 또 정호성, 이재만 전 비서관,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이 전부 다 오늘 동시에 다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일종의 박근혜 대통령과 이심전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불출석을 했는데. 네, 불출석의 네. 이유가 저는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제2차 담화, 국민 담화 때 필요하면 검찰 조사를 받겠다 해놓고 지금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 주군으로 모셨던 이 채권 3인방 입장에서는 일종의 봉황의 뜻을 쫓아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신들이 이렇게 지금 자신의 설사 이 여러 가지 그 법률적인 그런 타격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결연하게 서로 이 지금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마지막 주군에 대한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어떤 사회입니까? 지금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금 네. 이분들의 잘못으로 국정농단이 된 상황에서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국민 앞에 나와서 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죠. 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 안봉근 전 비서관은 어쨌든 자신의 딸과 자신에 대한 걱정 때문에 국가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도외시한 거 아닌가, 외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오늘 그래서 이 국조특위가 이 안종범 전 비서관을 비롯해서 오늘 불출석을 하겠다라고 밝힌 최순실 씨 그리고 장시호 씨, 최순득 등등 해서 오후 2시까지 와라라고 동행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 2시에는 뭔가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동행명령장이 강제성 여부가 문제인데 동행명령을 해도 본인이 출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국회에 대한 그 모욕죄로 해서 고발해서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마도 최순실이라든가 이런 중재의 의혹인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국회 모욕죄가 추가된다고 해도 그 더 큰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뭐 끝까지 거부할 것 같은데 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본인의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법률적 조력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청구가 네.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렇게 본인 개인의 사법적인 조력, 재판 준비만 신경 쓸 경우에 결국은 오늘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불출석한 청문회에 대한 그렇죠. 분노는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금요일 날 있을 탄핵 가결에 결정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본인의 사법적인 문제에 대한 면탈에 가지고 청문회만 고민할 게 아니라 네, 네. 대통령의 안위를 고민한다면 탄핵 이전에 문고리 3인방이 국민의 비난의 화살을 좀 나눠질 각오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는 자세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국회에서 증언감정법 등등에 보면은 실제 만약에 국회에서 동행명령장을 주더라도 거부하면 이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체계 내에서는 실제 보면 인신을 구속하는 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구인을 하든 구속을 하든 해야 되는 것이지 국회 국조특위에서 동행명령장 발부했다고 데려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안 나오고 버틸 겁니다. 그래서 국조 무용론이 자꾸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 이제 보면 저 동행명령장조차도 완전히 거부했을 경우는 보면 형사 고발했을 경우 국회 모욕죄에 걸려서 5년 이하의 징역 실형밖에 없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몸 갇혀 있는 사람들이 뭐 2년 사나 2년 반 사나 그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네. 버틸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저는 아까 증언이 무한대라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안봉근 전 비서관. 저는 그게 무한대로 원치 않아요. 몇 가지만 원해요. 핵심적인 거. 핵심적인 거 최순실과 관련된 보안 손님 이런 것 몇 년만 물어볼 것이지 그렇게 뭐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문고리 잡으면서 잘못된 일만 몇 가지만 확실해져도 되는 거예요. 한 서너 가지만 우리 물어볼 네. 거니까 빨리 나오시기 바라고. 세 번째, 딸을 갖다가 안봉근 씨가 참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참 어리석어요. 지금 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저 고등학교. 예. 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저 딸에 대해 바로 이제 보면 고등학생들이 신상 털기 네티즌 수사대. 그렇죠. 네, 우려됩니다. 바로 차라리 사실은. 그냥 저 얘기를 안 했으면 예. 안봉근 욕만 하고 마는데 안봉근 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분노한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아마 네티즌 수사들이 신상 털기 들어갈 거예요. 오히려 보호하려는 그 딸의 신변이 또 노출되는 그렇죠. 그런 위험이 좀 있지 않을까. 자, 여기서요. 기촌대원군이라고 불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이제 비호를 박 대통령 관련된 의혹을 아주 비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고영태, 그림에 나오는 차은택 씨 등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른바 올림머리 의혹에 대한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질문부터 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얘기부터 간략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보도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박 대통령은 머리 손질을 했다. 알고 있었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는 시간에 대통령이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다. 적절했습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정의는 13년 청와대 출입기자 송년회에서 우리 대통령은 매력적이고 차밍하고 위험하고 디그니티하고 엘리강스 우아하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